자, 여러분들 파이널 특강 이어서 갑니다. 자, 이제 앞에서 중요한 파트들은 거의 한 70% 정도 이제 마무리됐고, 요 뒤쪽에서는 뭐 크게 비중은 많이 없어도, 출제가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시험장에 가기 전에 한 번 정도는 훑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번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강의 내용에 없었던 뭐 코로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유도장애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도 조금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한번 하세요. 자, 수용과 설비에서 전압 강화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KC 바뀌면서 이제 새로 추가됐던 내용들인데 벌써 이제 뭐 한 4년이 돼가기 때문에 자, 시험에도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포인트 잡고 자, 우리가 내용 이어서 갑니다. 지금 문제 풀이 시간이 아니에요. 문제 풀이는 이제 우리가 정규반에서 다 했던 거고 가기 전에 그래도 무조건 한 번은 자, 정리를 하고 가자 그런 이야기네. 자, 수용과 설비에서의 전압 강화다. 수용과 설비. 자, 1번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전압 강화는 작을수록 좋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전압 강화가 커져버리게 되면은 뭐 기기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아무튼 성능에 조금 어떤 영향들을 미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전압 강화 범위를 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번에 보니까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 수용과 설비에 여기를 좀 알아두세요. 수용과 설비에 뭐라도 있나요? 인입구로부터 뭐까지? 기기까지다. 자, 수용과 설비 인입구에서 기기까지의 전압 강화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학습 질문에 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그 문제를 봐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전기실에서 자, 기계실까지 뭐 거리가 뭐 270m다. 왜 그 전압 강화 할증을 주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인입구에서 기기까지가 요 내용이고 얘는 전기실에서 기계실이니까 여기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거리 나오면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어디서부터 어딘가를 반드시 봐야 된다. 자, 인입구에서 기기까지요. 자, 인입구에서 기기까지 자, 전압 강화는 표의 값 이하가 돼야 돼. 이하에다가 또 체크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표를 봐보면은 자, 1번에는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2번은 고압 수전이고 일단 여러분들 조명 설비하고 기타 설비인데 자, 두 가지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압 수전에서 조명은 3% 이하, 그다음 기타는 5%, 고압에서는 6%, 8%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기출문제 보면 여기다가 빈칸 채우라는 문제가 있어. 빈칸. 그래서 3, 5, 그 다음에 6, 8 이렇게 외우시고 시험 여러분들 볼 때 누가 시험에 나오던가요? 고압은 지금까지 나온 적이 거의 없잖아요. 전부 다 뭐다? 저압이다. 저압 중에서도 주로 뭐 나오던가요? 기타 설비지. 뭐 조명에 관련되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빈칸 채우기는 반드시 알아두고 앞으로 문제 풀 때는 저압에서 자, 기타가 몇 프로? 5%부터 출발하더라. 이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은 자, 밑에 한번 봐보세요. 가능한 한 최종 회로내의 전압 강화가 A의 유형을, 자, A 유형의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지금 고압 말고 저압에서, 자, 3%, 그 다음에 5%를 넘어서는 안 된다. 또, 여기를 지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아까 기타 몇 프로다? 5%. 근데 기타에 뭐 들어가죠? 주로 전동기 설비, 동력 설비가 나오겠죠. 자, 바람직하다. 단, 사용자의 배선 설비가 여기는 꼭 체크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100m를 넘어버렸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인입구에서 기기까지 요 거리가 100m를 초과해버리게 되면 전압 강화는 미터당 자, 여기 꼭 체크하고 계셔야 돼요. 0.005% 미터당 0.005%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증가분은 자, 0.5%를 넘기지 않아야 된다. 여기도 꼭 체크를 해야 된다. 자, 얘가 대략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우리 인입구에서 자, 기기까지 우리 기출문제 보면 270m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00m를 지금 넘어버렸죠. 그럼 100m를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자, 미터당 얼마를 0.005% 증가할 수 있어. 근데 그 증가분은 0.5%를 넘지 않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증가분은 계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몇 메타에서 270m에서 자, 100m를 일단 빼야죠. 그래서 170m 해당하는 부분에 자, 몇 프로씩 0.005 이렇게 가라. 지금 그런 이야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값이 0.85%가 나왔다.
근데 이 결과값이 얼마를 넘어서는 안 돼요. 0.5%를 또 넘어서는 안 되니까, 자, 0.85 나오면은 몇 프로를? 0.5% 적용하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전압광을 계산할 때 0.5%만 적용하는데 그게 아니죠. 자, 기타라고 봤을 때 기본 몇 프로예요? 기본 5%에다가 자, 몇 프로를? 0.5%를 더해서 총 몇 프로예요? 5.5%로 자, 계산한다. 이거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수업 시간에도 했기 때문에 자, 저거 꼭 기억을 하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기본 몇 프로를 가져간다? 5% 가져가고 거기다가 0.5% 이렇게 가시는 거다. 자, 2번도 기출문제 보면 답이 나와 있죠. 문제가. 자, 다음의 경우는 수용과 설비에 전압강화보다 더 큰 전압강화를 허용할 수 있다. 왜 더 큰 전압강화를 허용하냐? 우리도 전압강화 쓸 때 보통 IR 이렇게 쓰잖아요. 자, 저항 있는 회로에 전류가 흘렀을 때 생기는 전압강화다. 순간적으로 전류가 이렇게 많이 흐르는 것들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전동기죠. 전동기는 서 있는 전동기 이제 막 기동시킬 때는 순간적으로 큰 과도 전류가 흘렀다가 운전하면은 어때요? 전류값이 줄어서 전격 전류로 운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봐보니까 기동시간 중에 있는 전동기 또는 자 돌입 전류가 큰 기타기기 요 두 개는 얘보다 더 허용할 수 있다. 얘도 주관식으로 써야 되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 기동 중에 있는 전동기 돌입 전류가 큰 기타기기다. 돌입 전류 뭐 변압기 여자 전류 자, 콘덴서 돌입 전류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혹 그 시험에 보면은 자, 전압강화 계산 일반식이다. 일반식. 일단 결론부터 가자면 여러분들 이 식 많이 보셨죠? 계산하실 때. 물론 이제 과정도 아시면 더 좋지만 자, 결과만 좀 봐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위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지금 요 전압강화 내용을 지금 한 거예요. 위에서는. 근데 이제 시험에 주로 물어본 게 요 전선의 굵기 A 구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 A를 자, 자리를 바꿔서 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기 방식을 보면은 단상이선식, 삼상삼선, 그 다음에 단상삼선하고 삼상사선이 어째 같이 묶어져 있죠. 식을 보면은 기준이 이건데, 기준이. 수업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자, 단상 몇 선? 자, 단상 3선식이에요. 한 번만 이야기해 볼게요, 그냥. 여러분들, 우리 단상 3선식이면은, 자, A선, 자, B선, 자, 얘가 N선이죠, N선. 자, 부하를 여기다 걸었다. 자, 그 다음 우리 여러분들 단상 3선식이면은 여기 몇 볼트죠? 자, 110볼트, 여기도 110, 여기도 어쩐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220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선로상에는 일단 뭐 있나요? 저항도 있고 리액턴스 있는데 이 식은 리액턴스가 아주 작아서 무시해도 좋을 경우에 자, 사용하는 식이다라고 일단 알아두셔야 돼. 자, 그러면은 이 회를 누가 흘렀어요? 자, 전류가 흘릴 때 이제 전압강 계산할 건데 우리 이렇게 배웠죠? 이 부하와 이 부하가 평행부하야. 그러면 중성선에 전류가 흐르잖아요. 흐르지 않죠. 그래서 중성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요 한 선, 자, 한 선에 대한 자, 전압 강화를 계산한 게 요 식이에요. 그래서 자리만 바꾸게 되면은 자, 한 선에 대한 그냥 단면적 이렇게 써볼게요. 자, 식을 보면은 자, 1000 17.8 Li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L은 아까 뭐예요? 요 거리죠. 그러니까 이제 저 위로 따져보면은 수용관 입구에서 기기까지 거리. 자, I는 부하 전류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요 전압강화 있잖아요. 자, 중성선에는 전류 흐르지 않고 요 한 선에 대한 전압강화가 얘란 이야기야. 자, 그러면 여기 전압은 자, 한 선이니까 요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로 봐야 돼요? 110볼트 기준이다. 110볼트. 자, 어차피 얘를 접지를 하죠. 자, 어디로 해요? 대지. 그래서 여기 봐보니까 뭐다? 대지간 이렇게 써진 말이 그 말이야. 대지간. 아, 얘는 대지 전압이다. 또는 뭐 상전압이다.
근데 얘가 이제 뭘로 가죠? 단상 몇 선? 자, 이 선식으로 가게 되면 얘는 아까 한 선에 대한 자 내용이고, 단상 이선은 자 두 가닥이죠. 자, 곱하기 얼마를 해라. 자, 2를 해라. 지금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이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A 값이 얼마 나온다? 자, 요 값에 그대로 요 2만 하면 돼요. 자, 1002분의 자 17.8을 자 2배 하면 35.6 자 LI다. 이런 거 일부러 말 안 하고 싶은데, 자, 3상 4선식. 여러분들 우리 3상 4선식은요, 상전압보다 성간전압이죠. 성간전압. 성간전압은 몇 배 커요? 루트 3배. 자, 그러면 17.8에다가 루트 3을 곱하게 되면 자, 이 식이 어떻게 된다? 자, 1002분의 30.8 자 LI.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상 4선식은요, 이식 쓸 수도 있고 이식 쓸 수 있어. 상전압 나오면 이식. 여기는 무슨 전압이다? 성간전압에 대한 전압 강화예요. 3상 4선을 두 개 다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3상 3선. 우리 여러분들 3상 3선식에서 지금까지 전압 쓸 때 루트 3에다가 자,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인데, 제가 아까 리액턴스를 무시한다. 그럼 리액턴스 무시해버리면은 요 뒤에 값 그냥 무시했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이 아까 IR에 대한 식이야. 자, IR에 대한 식 몇 배만 한다? 루트 3. 그럼 얘랑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1002분의 30.8 뭐다? 자, LI다. 우리가 기출문제 보면 단상 이상 거의 시험 문제가 없죠. 단상 3선 아니면은 3상 3선 또는 뭐 3상 4선 이렇게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요 식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 다시 한번 말하는데, 단상 2선식. 자, 여기 성간. 자, 요 3선식도 성간. 그 다음에 단상 3선, 3상 4선을 이식으로만 쓴다. 이식. 단상 3선하고 자, 3상 4선 이식 말고 이식으로만 쓸 때는 여기가 뭐다? 대지전압, 상전압이란 것만 좀 구분해서 어떤 전압에 대한 전압 강한지 자,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온 자, KC 그 전선의 규격에 대해서 단면적을 계산했으니까 이제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규격, KC 규격에 맞춰 답을 해야 되죠. 제가 이 앞전에 모대도 한 150까지는 외우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했으니까 순서대로 한번 해서 암기를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규격표가 주어지면은 규격표대로 하시고, 안 되면 자, 150 수기하까지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라.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시계 오는 것보다 이런 게 더 어렵다. 종류가 많아서 그래. 종류가 몇 번 쓰다 보면은 또 써질 거라고 봐집니다. 자, 코로나. 자, 코로나는 뭐 필기 때 했던 내용들이라 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현상은 전솔로 주변에 자, 전압이 높아지면서 전솔로 주변에 공기절연이 뭐 된다? 파괴되는 현상 이렇게 배웠죠. 자, 임계전압 이상의 전압이 전솔로 부근이나 애자 부근에 가해질 때 주위의 공기절연이 부분적으로 뭐 된다? 파괴되는 현상이다. 코로나 현상의 영향은 여러분들 그 필기 때도 어쨌어요? 자주 나왔던 내용이죠. 일단 코로나 전력 손실이 발생해. 피크식. 여기 밑에 써졌네. 피크식. 그 다음에 전선의 부식을 촉진하는데 자, 오존이 발생해서 전선을 부식시킨다.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파형이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뭐 삼고조파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통신선에 유도장애가 생기고, 유도장애 생기니까 우리 전화 걸 때 막 잡음이 생긴다. 잡음 발생하더라. 그래서 영향도 네 가지를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전에는 이제 코로나 손실 관련해가지고 피크의 실험식 계산 문제가 없는데 요즘은 또 한 번씩 물어보고 있어요. 식을 조금 암기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기출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코로나가 발생하면 코로나 전력 손실이 발생해서 송전 효율을 저하시킨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코로나 전력 손실 쓸 때 필기 때부터 델타분의 얼마다? 자, 241. 자, F 플러스 25. 자, 루트 2 라지 D분의 스몰 D. 자, 2 마이너스 2 제로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야. 단위도 잘 보셔야 돼요. 자, 단위가 킬로, 손실이니까 킬로와트
per 킬로미터 per 저 뒤에 보면은 페이스라고 돼 있죠. 상이다 이 말이야 상.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기출문제 보면은 조건들이 다 주어졌어요. 자 얘가 상대 공기밀도죠. 뭐 F는 어차피 주파수고 D가 뭡니까 D가. 자 등가 성간거리. 자 스몰 D는 전선의 지름이죠 지름. 자, E가 대지전압이죠, 상전압. 그 다음에 요 E0 뭐예요? 코로나, 임계전압. 자, 델타분의 241, F 플러스 25, 루트, E 라지 D분의 스몰 D. E 마이너스 E0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자, 킬로와트, 킬로미터. 그 다음에, 상, 페이스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하다 보면은 그 단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봐봐요. 앞으로 요 코로나 손실을 계산할 때, 이 봐봐요. 요 거리 나오지, 거리들. 성간거리나 요 전선의 지름, 길이는 전부 다 센치가 기본이야, 센티미터. 전압은 다 킬로볼트야. 대지전압 킬로볼트. 임계전압도 킬로볼트.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주의하고 계세요. 자, 길이, 거리는 센치야. 그다음에 전압, 임계전압이나 아까 대지전압, 여기 들어가는 요 두 개. 단위, 기본 단위가 킬로볼트. 얘 센티미터, 얘도 센티미터. 어떤 사람들 이제 우리가 항상 기준이 뭐예요? 기본 단위는 거리가 미터잖아. 전압은 볼트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고 계산 때려버리면은 답이 전혀 달라져 버리니까 자 이거 조금 주의를 한번 하셔야 된다. 자 코로나 임계전압이라고 했죠. 전선로 주변에 자 공기가 견딜 수 있는 전압으로 임계전압은 무조건 어째야 된다. 높아야지만 코로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필기하면서 코로나 현상 방지 대책 중에 전이경도는 낮춰야 돼요. 임계전압은 높여야 된다. 이게 코로나 현상 방지 대책인데 우리 아까 요 E0라고는 임계전압이 있었죠. 자 24.3 자 M0 M1 델타 D 자 로그 10의 뭐 R분의 D 일단 식 자체가 저렇게 써져 있어요. 자, 킬로볼트 퍼 페이스니까 자 상이다. 자 실제 막 계산보다는 얘는 이제 뭘 물어보죠? 코로나 임계전압과 관련되는 것들을 주로 물어보가 관련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요 M0가 뭡니까? M0가 우리가 전선의 표면 계수, 전선의 표면 상태, 표면 상태와 관련되는 계수. M1은 날씨 계수죠, 날씨 계수. 델타는 아까 상대 공기 밀도. 그러니까 최소한 3개는 좀 관련이 되더라 알고 계셔야 돼. 전선의 표면 상태, 그 다음에 날씨, 그 다음에 상대 공기 밀도, 요 3가지가 일단 임계전압과 관련된다.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급적이면은 요 델타 있죠, 델타. 자, 구하는, 상대 공기 밀도 구하는 식도 좀 알아두셔야 돼, 식도. 그래서 저기 봐보면은, 자, 델타가 760분의 B 곱하기 213 플러스 T, 213 플러스 25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요 B값하고 T값만 알면 되잖아요. 그럼 B하고 T값만 알면은 요 자리에 대입해서 나머지는 다 주어지니까 대입해서 푸시고. 자, 저기서 B는 이제 기압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T는 뭐다? 자, 기온. 그래서 기압하고 기온 주어지면 대입해서 델타 계산하고 요 식을 통해서 풀어라. 자, 코로나 임계전압과의 관계는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뭐 이런 표 같은 것까지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코로나 방지 대책. 이거 꼭 기억을 합니다. 일단 굵은 전선을 사용해야 된다. 굵은 전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필기 때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코로나를 방지하려면요 임계전압을 높여야 돼요. 임계전압을.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임계전압 높이는 방법이 요 전선의 지름을 키우는 거다. 전선의 표면 상태가 매끄럽냐 거치냐 우리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날씨도 마찬가지야. 상대 공기 밀도도 관련은 있지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전선의 지름을 큰 거 설치해버려라. 좀 그런 얘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굵은 전선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굵은 전선에 대표적으로 ACSR 있죠. 강심 알루미늄 연선. 그다음에 중공 연선. 그다음에 우리가 복도체 방식 쓴 것도 복도체를 씀으로 인해서 전선 지름이 커지는 효과. 뭐 가선 금구를 개량해라 이 말은 전선을 뭐 이렇게 봐도 돼요. 낡은 전선을 새 전선으로 교체한다든가 낡은 해자를 새 해자로 교체한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전이 경도는 반드시 낮게 임계전압은 반드시 높아야 된다. 자, 방지 대책도 몇 가지 쓰라가니까 좀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방지 대책하면서 복도체 나왔었죠. 자, 복도체도 우리가 전력공학에서 거의 9가지 정도로 막 정리를 하고 그랬는데, 자, 장단점 물어보는 기출문제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복도체 하면 무조건, 자, L은 뭐 한다? 감소. C는 증가. 이렇게 들어봤죠? 선로의 인덕턴스는 감소하고 정전 용량 증가. 자, 그 다음에 송전 용량 증가니까 송전 전력을 많이 보낼 수 있고, 계통의 안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복도체 쓰므로 해서 코로나 현상이 방지되니까 코로나 손실까지 뭐 할 수 있다. 자, 감소시킨다. 근데 말은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야기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다 식들에서 나온 거다. 식들. 우리 여러분들 복도체에서 필기 때 이런 거 배웠죠. LW. 자, 0.05를 자, 소도 제수로 나누고 0.4605. 자, 로그 10에 자, R2분의 T.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R2가 복도체 등가 반경인데 단도체보다 얘가 커요. 그러니까 얘가 감소하는 거야, 얘가. 자, C는 어떻게 쓴다, C. 자, 로그 10에 자, R2분의 T. 0.0, 뭐, 2413.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자, 요 R2가 단도체보다 크다. 자, 비례관계니까 커진다. L감소 CG가 많이 들어봤잖아. 그런 내용들까지 봐야 되고. 자, 단점을 보니까 페란트 효과에 의한 수전단전압의 상승, 단락시 대전류가 흐를 때 소도체 사이의 흡입력으로 인해서 소도체 간의 충돌 우려가 있더라. 소도체 간의 충돌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소도체들을 하나로 딱 묶어놓는 그 장치들이 있었죠. 스페이서를 설치한다는 것도 조금 생각 한번 해보시고. 처음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유도장의 종류를 봐보면은 우리가 이제 정전유도와 뭐 있나요? 자, 전자유도 두 가지가 있죠. 자, 여기다 뭐 이제 삼상 정전유도잖아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얘는 뭐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고 요 전자유도. 우리 여러분들 인근에 봐보세요. 전력선 인근에 통신선이 지나갔어요. 그럼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은 주변에 뭐 생겨요? 자속이 생겨서 통신선의 자속의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면 자속의 변화를 일으키면 우리가 패러데이 렌즈 법칙에 의해서 자,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여기에 전압이 유도가 되고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유도되는 전압이 자, 전자유도 전압이다. 자, 필기 때도 계산 문제가 나왔지만 실기도 계산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식을 잘 떠올려 보셔야 된다. 자, 가급적이면 두 개를 다 써봅시다. 자, EM이다. 자, 저기 보면은 요 J는 위상을 나타내니까 빼버리시고요. 자, 오메가 ML. 자, IA 플러스 IB 플러스 자, IC. 일단 이식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자, 오메가. 자, 각주파수 2파이F죠. 자, M이 뭐예요? 상호 인덕턴스. 주의할 거 이거 헨리 퍼 킬로미터야. 킬로미터당 값이에요. 그럼 1km당 자, 헨리 값이니까 자, 선로 길이가 100km다 그러면 전체 길이를 곱해서 나중에 약분시켜서 문제 풀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기본은 자, 오메가 ML 자, IA, IB, IC다. 근데 이 식 이렇게 또 쓸 수도 있죠. 자, 오메가. 자, 요 자리에 자, 얘 들어와도 돼요. 왜 들어와도 돼요? 우리 영상전류 쓸 때 3분의 1에다가 자, IA 플러스 IB 플러스 자, IC죠. 자, 이 두 개, 이 세 개를 합한 것은 요 두 개를 곱한값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 요 두 개를 곱한 3I0를 집어넣어서 문제 풀 수도 있다. 자, 이거 영상전류죠, 영상전류. 자, 그래서 계산 문제 대비해서 요 두 가지 식은 꼭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한번 하셔서 보통 배점이 한 4점 정도 되는데 충분히 하실 거예요. 자, 유도장이 이제 경감 대책 해가지고, 자, 뭐, 전력선 대책, 통신선 대책 몇 가지 쓰라는 거, 딱 분위기 보면은 필기 때 배운 것들이다. 자, 전력선은 될 수 있는 대로 통신선으로 또 멀리 건설한다, 멀리. 두 번째가 접지 장소를 적당히 선정해서, 자, 기유도 전류 분포를 조절해라.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는 지금 이 전류 뭐라 했나요? 요 전류를. 영상 전류인데, 다른 말로 기유도 전류라 그래, 기유도 전류. 자, 유도죠, 유도. 자, 기란 말은 일으킬 기자야.
우리가 아침에 기상한다 할 때 기자. 그러니까 유도장애를 일으키는 전류. 자, 이런 의미라서 뭐 기유도 전류다 해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영상 전류를 말한다. 자, 고속도 지락보 개전 방식을 적용해서 고장과 신속히 차단하고, 자, 차폐선도 설치하고, 전력선을 체중 캡을 한다. 많이 아마 보셨을 거고, 통신선 대책은, 자, 통신선 도중에다가 절연변압기. 우리가 필기 때는 중계 코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절연변압기를 설치해서 구간을 분리하고, 연피 통신 케이블을 사용한다. 여러분들 여기서 연피라는 것은 그 유도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차폐선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통신선에 우선 피뢰기를 설치해서 자, 유도 전압을 대지로 빼줘야 되고, 배류 코일, 중화 코일 등으로 통신을 접지해서 자, 유도 전류를 대지로 흘려주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전력선과 교차하게 되면 수직 교차한다. 필기 때 다 들어봤던 내용들이니까 자, 몇 가지 쓰게끔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라, 좀 그런 이야기네. 자, 중성점 잔류전압이다. 여러분들 이 중성점 잔류전압도요, 자, 기출문제, 계산 문제가 나와 있어요. 물론 필기도 나와 있죠, 필기도. 자, 보통의 운전 상태에서 중성점의 전위는 0이다. 따라서 중성점을 접지하더라도 중성점으로부터 대지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러나 각선의 정전 용량에 약간의 차가 있기 때문에 중성점은 다소의 전위를 가지게 된다. 이 중성점을 접지하면 보통의 운전 상태에서도 다소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것은 물론 기본 주파의 단상 전류인데 이것이 커지면 근접한 통신선에 유도장애 일어나는 등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성점 잔류전 원인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뭐 해서 잔류전압이야, 잔류전압. 우리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각 선에 선하고 대지 사이 정전 용량이 있죠. CA, CB, CC라고 써있잖아. 원래는 우리가 선하고 대지면은 CS라고 쓰는 거야, 우리 필기 때는. 근데 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CS라고 쓰지 않고 그냥 뭘로? 자, A상 거 CS는 CA, B상 거 CS는 CB 이런 걸로 표현한 것이다. 자, 우리 필기 때도 자, 중성점 잔류전압. 자, 세 개 다 더해야 되죠. CA, 자, CB, 자, CC0, 자, 루트. 식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A부터 쓰고 A에서 B를 빼고, 자, A 썼으니까 B 써야 되죠. 자, B에서 자, C를 빼고, 물론 C 쓰고 C에서 A 빼고, 자, 곱하기 여기가 중에 원래는 자, 모든 교재들이 2라고 돼 있어. 대지전압. 근데 대지전압 조질 일 거의 없죠. 공칭전압, 성간전압 조지잖아. 자, 성간전압 조지 뭘로? 루트 3으로 일단 나눈다. 기출문제는요, A값, B값, C값을 다 가르쳐줘요. 공칭전압도 가르쳐줘. 루트 3 나눠서 곱하기만 해주면 되는 문제니까 식 하나만 알아도 어째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자, 연가도 들어봤죠? 연가하면 떠오르는 게 선로정수 평행이 떠올라야 돼. 선로정수 평행을 위해서 선로정 구간을 자 3등분 한단 말이에요. 중요하죠? 3등분. 자, 3등분 한 후에 각 구간마다 전선의 위치를 바꿔준다. 3등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쓰는 게 3상이라 그래요. 6상이면 6등분, 12상이면 12등분 해야 되는데 3등분 기억을 하고. 자, 이제 주로 물어본 게 요 연가했을 때 효과. 자, 필기 때도 많이 해봤죠?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를 경감할 수 있어. 왜? 3상 정전 유도전압을 없애주거든요. 소르트 접지 시 직렬공전해와 이상전압 상승을 방지한다. 또 필기 때 다 들어봤으니까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좀 써놓은 거예요. 자, 뭐 우리 지중전선로에서는 뭐 크게 나올 만한 것이 많진 않아요. 자, 지중전선로는 지하에 전력 케이블을 배설해서 송배전용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필기 때를 잘 생각해 보면은 가공선 있죠? 가공선은 딱 포인트가 그거예요. 케이블 쓸 수도 있고 케이블 아닌 걸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중선은 반드시 뭐만 쓴다? 케이블만 쓴다. 여기다 별표를 꼭 주고 있어야 돼. 기출문제 보시면 아마 나와 있죠? 지중전선로 전선의 종류를 써나가면 케이블, 이거 딱 한 가지만 쓰는 거야, 우리는. 자, 지중전선로 채택하는 주요 이유도 아마 기출문제로 나와 있어요. 자, 도시미관을 중요시한다. 수용밀도가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공급하는 경우, 뇌 풍수해 등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는 경우, 자, 보안상의 제한 조건 등으로 가공전선로를 건설할 수 없는 경우다. 이런 것들도 필기 때 들어봤는데 이런 문제들 왜 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실기에 맞는 문제를 좀 내주면 좋겠어요.
자, 지중전솔로의 장단점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는 하나 보고 가세요. 지중전솔로 매설 방법은 우리 직전 매설식, 관로식, 그 다음에 암거식. 우리가 직매식, 관로식, 암거식 이렇게 들어봤죠? 자, 이름만 물어보니까 일단 이름을 좀 정리를 하시고, 우리 직매식이면 이제 땅을 파죠, 땅을. 그래서 케이블을 넣을 수 있는 함이 있어, 함. 요 트러프라 가지고 트러프. 그러면 거기에다 이제 모래 채우고 케이블 넣고 뚜껑을 딱 덮어서 흙 딱 덮어버리는 게 뭐다? 자, 직매식인데, 이거 이제 법이 바뀌어서 물어보니까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예를 들어서 케이블이 땅속에 가 있는데 요 위에가 차량이나 기타 중량물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은 트러프가 깨져버리니까 좀 깊게 묻어야 될 것 같고,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다면 얕게. 요 기타 차량 및 중량물의 압력을 받는 것은 자, 몇 메타 이상이다. 1m. 이거 꼭 기억하고, 원래 과거에 얘가 1.2m였어요. 법이 바뀌면서 몇 메타로 갔다. 1m니까 얘는 꼭 신경을 쓰고 계시고,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기타 장소는 자, 60cm 이상만 묻으면 돼. 0.6. 그러니까 1m, 0.6m. 이것도 암기를 한번 해보시고, 관로식이나 암거식은 저 이름만 좀 보세요. 이름만. 여기 써진 말이 그 말이에요. 자, 매설 깊이.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다. 1m 이상. 우려 없다. 자, 60cm 이상이니까 0.6m 이상이다. 자, 별의 별게 다 나오죠. 자, 고압 및 특고압 케이블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자, 이제 얘는 좀 보셨을 거예요. 우리 지중전솔로는 케이블을 갖다가 땅에다 매설하다 보니까 고장점을 찾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고장점 탐지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마 요 빈칸 채우라는 사용용도 아마 기출문제 보셨을 거예요. 자, 머레루프는 자, 일선지락, 그 다음에 성간단락 사고 시 측정점에서 고장점까지 거리만 이렇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자, 머레루프다. 자, 뭐 성간단락도 써져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일선지락이에요. 그래서 빈칸을 채워야 돼. 자, 지락사고, 단락사고. 펄스레이더는 저 봐봐요. 3개 다 나왔죠. 지락, 단락, 단선. 자, 정전종약법은 단선. 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 순서대로 일선지락, 성간단락.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단선, 지락, 단락. 자, 마지막은 단선사고만. 자, 머레루프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 문제 출제된지 알죠? 자, 뭐 별건 없는데 그냥 요놈 그대로 봐볼게요. 지금 현재 얘가 케이블이에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케이블. 근데 케이블 어느 한 지점에서 자, 무슨 사고 났다? 지락사고 났어. 지락사고가. 그래서 요 측정점에서 자, 요 지락점까지 거리를 X메타로 잡으면 몇 메타 지점에서 우리가 고장이 발생했냐. 고장점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거리를 측정하려면은 얘하고 똑같은 고장나지 않은 선을 자, 케이블 하나 가져와서 마지막에 이렇게 서로 묶어요. 묶으니까 그 길이 자체가 길진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휘스턴 브리지 원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휘스턴 브리지 원리는 대각선끼리 고반 저항값이 서로 어찌해야 돼요? 같으면, 곱해서 같으면 브리지 평형. 자, 이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 대각선을 어디로 보냐면요. 자, 일단 이렇게 할게요. 지금 요 케이블의 요 길이 있죠, 길이. 자, L메타라고 가정해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얘도 L메타잖아. 여기는 대문자로 써졌지만, 그러면 합하면은 전체가 몇이에요? 2L이죠, 2L. 자, L에다가 L을, 자, 곱했으니까 2L이다. 그러면 대각선을 어디로 보냐면, 여기 봐보니까 요 A 저항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자, A라는 저항값, 예를 들어서. 자, 대각선을, 자, 요쪽을 봅니다, 요쪽을. 자, B라는 저항값은 여기서부터 여기 부분이에요. 자, 대각선은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를 자, 본다. 이게 식을 외울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요 측정점에서 고장점까지 X메타고, 자, 그럼 이 노란색의 길이는 얼마냐? 아까 이 하나가 L, 얘도 L이니까 전체 얼마예요? 자, 2L이고, 2L에서 뭔만 빼면 돼요? X만 이렇게 빼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각선끼리 곱해라. 자, 식 외우지 마세요. A 곱하기 X. 자, B하고, 자, 여기 곱해야 되죠. 자, B 곱하기 2L-X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어째요? 이렇게 풀어. 그래서 나중에 뭐에 대해서 정리만 해주면 돼요. X에 대해서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지,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디가 대각선이냐? 자, 그것만 정리를 잘 하시면 돼.
자, 이제 케이블의 고장점 찾는 방법도 있고, 케이블 열화 진단 방법도 있죠. 자, 사선 상태에서 진단하는 방법, 활선 상태에서 진단하는 방법, 여러분들 이름 정도는 좀 암기를 해주시고, 자, 충전 전류, 충전 용량 많이 여러분들 들어봤죠? 우리 요 충전용 전류 있죠? 얘는 반드시 한 상분이라는 거죠. 한 상분. 자, 충전 전류 C가 어떻게 되죠? IC. 자, 오메가 C. 자, E라는 거야.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오메가는 어차피 2파이 F. C에다가 얘가 문제, 얘가. 자, 오메가 C에다가 자, 상전압. 성간접은 뭘로? 루트 3 나눈다. 이거 반드시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단위는 어차피 뭘로 가야 돼요? 자, 암페어로 간다. 이거 꼭 기억을 하고. 두 번째. 자, 충전 용량. 여러분들, 엊그저께 제가 요 앞에 수업할 때 콘덴서 하면서 그 충전 용량씩 썼죠. 델타 결선, Y 결선. 그거를 같이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식은 어차피 똑같아요. 자, QC죠, QC. 자, 그때 제가 이렇게 하라 있어요. 충전 전류 하면은 뭐다? 오메가. 자, CEI. 물론 이제 필기 때로 나오는 과정을 다 가르쳐 줍니다. 자, 충전 용량 하면은 자, 3 곱하고 제곱 쓰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자, 기본 단위 제가 뭐라 했어요? 반드시 볼트 암페어, 볼트 암페어. 항상 킬로볼트 암페어 물어보니까 킬로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 충전 용량 기본 단위 볼트 암페어. 킬로로 물어보면 다시 10에 -3승곱해서 자, 킬로볼트 암페어. 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거, 자, 이거 상전압이죠? 성간전압은 어떻게 하랬나요? 3 오메가 C에다가 V 조지면 루트 3으로 나눠서 제곱을 해야지. 자, 여기 값이 얼마입니까? 3분의 V 제곱. 자, 3 없어지죠? 자, 뭐만 남아요? 오메가 C V 제곱이다. 자, 이거 처음 본 거 아니죠? 우리 앞전에 델타기선, Y기선 할 때도 정리했고. 자, 얘를 풀면 어떻게 되죠? 2파이 F, 자, C, V 제곱 이런 꼴로 나와서 자, 기본 단위를 볼트 암페어로 간다더라. 식을 한번 정리를 하시느냐. 볼트 암페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볼트 암페어. 자, 설비 불평형률이다. 우리 여러분들 설비 불평형률은 이제 수업할 때는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차피 여러분들 문제 풀려면은 식 두 개를 알고 있어야죠. 자, 저압소전에서 단상3선식하고, 자, 두 번째가 저압고압 및 특고압소전의 삼상삼선하고 삼상사선이다. 자, 우리 막 그림이 좀 연상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식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 분모는 총 부하 설비용량의 자, 얼마? 단상 3선은 2분의 1을 곱으셔야 돼. 2분의 1. 그러니까 이 말이죠. 자, 얘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근데 여기다가 부하를 걸면은 110V 부하. 자, 이게 무슨 선이다? 중성선이야. 자, 여기다 110V 부하. 자, 얘가 몇 볼트예요? 자, 220V 부하다. 220V. 자, 근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얘가 8kV 암페어, 얘가 2kV 암페어. 자, 얘는 뭐 3kV 암페어 이렇게 봅시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설비 불평률에서 자, 분모의 총 부하 설비 용량 얼마를 곱한다? 2분의 1인데 제가 항상 강조한 게 단위 강조했죠. 볼트 암페어로 들어가야 돼. 볼트 암페어. 근데 문제 풀다 보면은 여기 단위가 킬로와트로 나오겠어. 킬로와트로. 그럼 얘를 다시 뭘로 나눠야 돼요? 역률로 나눠서 단위를 볼트 암페어로 맞춰놓고 가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총 부하 설비 용량은 뭐예요? 110V 부하든 220 부하든 다 합하란 이야기야. 8, 2, 3을. 자, 8, 2, 3. 요 값에 2분의 1이다. 자, 분자가 중요하죠? 자, 분자는 중성선이니까 요선이에요, 요선. 자, 전압 직전선이니까 요선이나 요선이죠. 접속되는 부하 설비 용량의 차야. 결론은 뭔 말이에요?
외선하고 중성선, 외선하고 중성선에 걸린 부하의 차만 빼주면 돼. 그럼 결국 얘는 어째요? 얘는 전압선, 외선, 외선이죠. 얘는 빼란 이야기죠. 전압측하고 중성선에 걸려있는 자 부하의 차만 빼면 되니까 8에서 얼마만 빼면 돼요. 자 2를 빼서 곱하기 얼마? 자 100. 그러니까 분모 들어가는 거는 다 들어가고 분자는 요선하고 요선에 걸려있는 부하의 차만 넣는다. 좀 그런 이야기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설비 불평률은 몇 프로 이하 나와야 돼요? 40% 이하. 40% 전환 문제 많이 보셨죠?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40%다. 자, 주합고압 및 특고압선의 3상3선 또는 3상4선은 이제 총 설비 부하 용량의 2분의 1이 아닌 뭐다? 자, 3분의 1이다. 그 다음, 각 선 간에 접속되는 이 말이 중요하죠. 단상부하야, 단상부하. 단상부하 총 부하 설비 용량의 최대와 보다 최소다, 최소. 자, 예를 들어서, 자, A선, B선, C선. 자, 부하가 여기도 걸리고, 자, 여기도 걸렸고, 자, 여기도 걸렸다 가정해봐요. 자, 얘가 10, 그냥 킬로볼트 암페어로 가정합시다. 3, 뭐 얘는 5. 자, 여러분들 요 세 개는 단상부하예요. 자, 근데 얘는 세 가닥 다 들어오죠? 자, 얘가 삼상부하예요, 삼상부. 15라 가정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분모에 들어갈 건 뭐 들어가야 돼요? 총부하 설비 용량이니까 단상부하가 됐든 삼상부하가 됐든 합을 다 내야죠. 자, 10에다가 3, 5. 자, 삼상부하 마지막 얼마? 15까지 더해서 자, 얼마를 해라? 3분의 1이고 분자는 각 선간에 접속되는 단상부하 총 설비 용량의 최대와 최소니까 일단 삼상은 뺍니다. 단상부하 가장 큰 거에서 작은 거. 자, 10에서 3을 빼야죠. 자,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자, 이 값이 몇 프로 이하로 나오면 30% 이하로 나오면 설비가 양호하다. 자, 그런 관점이에요. 문제까지 풀어봤으니까 어떤 분들이 설비 불평률 계산할 때 이렇게 식을 써야 되냐 물어본 사람들도 있어요. 식 안 써도 돼요. 식 쓰지 말고 그림 나오면 이렇게 숫자만 넣어가지고 바로 문제 풀으셔도 다 정답 잘 해주니까 굳이 이렇게 긴 식 외우려 하다가 틀려버리지 말고 바로 숫자 대입해서 문제만 풀으시면 된다. 자, 그래서 단상 3선은 40% 이하, 삼상 3선, 삼상 4선은 30% 이하다. 다음 각호의 경우는 이 제한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쓰라는 문제 보셨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면서 자, 정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서 조금 잠시 쉬었다 할게요.